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승미소입니다. 목요일 아침 방송에는 좀 무서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왜 최근에 미국의 증시가 S&P 500이나 다우지수 고점을 넘어서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느 분이 메일로 상당히 긴 질문을 주셨는데요. 핵심 내용 이렇습니다. 증시라는 건 기업의 순이익 증가와 철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주요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내는 걸 종합해 보면 이미 2019년 1분기는 지나갔지만 작년도 4분기 대비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했다. 그리고 2분기, 심지어 3분기의 예상 실적이 나오는 걸 봐도 실제로 1분기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가 일단 높습니다. 브로드컴도 그렇고 애플, 미국의 웬만한 IT 기업들의 향후 실적이 이렇게 낮게, 가이던스가 낮게 발표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의 주식시장이 고점을 돌파하고 있느냐? 사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중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지난 약 2년간 글로벌 경제가 무척 나빴죠. 그래서 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죠.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기업의 원가, 비용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순이익이 플러스를 낼 수 있다는 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미중무역 협상이 실패한다면 반대로 주식시장이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다면 실패한다면 폭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실패해서 폭락한다. 이건 상승미소 방송이 아니죠. 만약에 실패한다면 앞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본 가정하에 몇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화면에 글로벌 교역량, 전년 대비 글로벌 교역량의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듯이요. 이게 전년 대비 증가율이거든요. 지금 글로벌 교역량이 2018년 초부터 상당히 많이 전년 대비 하락했죠. 특히 관세, 미국의 본격적으로 2천억 달러 관세가 10%가 부과된 게 10월이었죠. 작년 10월. 10월 이후에는 거의 급전직하라고 하죠. 2019년까지 5월 달에는 다시 10%에서 25%로 상향했죠. 그러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전년 대비 무려 마이너스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30%지 마이너스 30% 전년 대비 하락한 게 지난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최근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후 글로벌 물동량 자체가 저렇게 많이 하락해서 경제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건 글로벌 교역량이고 이 글로벌 교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미국보다는 어쩌면 또 중국입니다. 지난 약 2년간 중국의 YOY입니다. 즉 전년 대비해서 차이나 엠포스입니다. 즉 수출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2018년 상반기 이후 중국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더군다나 5월 수출은요. 미국에서 수입한 양은 마이너스 26.8%, 한국에서 수입한 것은 마이너스 18.2%, 일본에서 수입한 물동량은 마이너스 15.9%, 대만에서 수입한 양은 마이너스 8.3% 감소라는 상당한 수준의 수익 감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이런 심각한 수입 물량의 감소는 글로벌 경제 불황,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높여놓고 있죠. 이게 수입만 그러느냐? 예, 수출 수입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중국의 수출 및 수입 그 YOY인데요. 보시죠. 오른쪽에 보면 2016년, 15년 그 당시 소로스가 저걸 근거로 중국의 위안화를 공격했을 때 이후 다시 회복을 했죠. 그러다가 작년 상반기 이후 수출과 수입이 저렇게 동시에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증가율뿐만 아니라 금액 대비해도요. 아주 짙은 색이 수출 증가율이거든요. 근데 수출이 거의 200억 달러 가까이 줄었고요. 수입도 그와 비슷한 금액으로 줄고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중국으로의 중국은 무역 흑자국이었으니까요. 달러 유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입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결국 중국에서 수입하는 다른 나라의 경제가 안 좋아졌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뭐 거의 직격탄이었죠. 거의 뭐 그냥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기준으로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은 총 5,250억 달러 규모였고요. 그 다음에 5,390억 달러였네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양은 약 1,2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그 다음에 올해 5월 달에 25%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 금액이 2,500억 달러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서 관세를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했던 게 1,100억 달러입니다. 사실 게임이 안 되죠. 저런 규모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수입이 더 줄고 있고, 특히 한국이나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다 조립해서 판매하는 게 많기 때문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수출품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피해 규모만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압도적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미국의 무역 적자 감소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미국이 무역 적자가 증가하면 글로벌 경제는 호황이 됩니다. 왜? 누군가는 많이 써줘야 되는데 GDP 1등 나라의 미국, 특히 미국의 소비는 GDP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들 나라가 적자를 좀 내어줘야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결국 돈을 벌어서 좀 경제가 성장하는데 유리하죠. 반대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하면 글로벌 경제는 쇠퇴합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 달러와 기축통화라는 힘도 있지만 결국 어느 나라인가는 제로섬이기 때문에 수입을 좀 많이 해줘야, 많이 사용해줘야 글로벌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 이 점은 명심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한 이후로 작년 특히 10월 이후 2천억 달러, 원래 500억 달러에 했다가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던 10월 이후에 미국의 수입, 특히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년도 2018년 4월 대비 508억 달러가 적자가 줄었고요. 5월 달에는 519억 달러가 적자가 줄었습니다. 즉 두 달만 합더라도 1,000억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감소했으니 결국 글로벌 다른 나라에서는 1,000억 달러만큼 물건을 못 판 것이거든요. 그럼 물건을 못 판 만큼 경제는 좋아지지 않았겠죠. 즉 이러한 무역 적자 감소도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약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작년 1월 4월과 비교했을 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 중에 1,40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즉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1,400억 달러의 수입을 적게 했고 미국은 무역 적자를 2달 동안만 1,000억 달러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수입을 줄였다는 것도 사실이고, 반대로 중국에서 수입을 줄인 만큼 다른 나라, 이익을 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익을 본 게 베트남이죠. 200억 달러 정도 미국의 수출을 늘렸고요. 한국도 전년 대비 17.1% 늘어났습니다. 약 266억 달러 미국에 대한 수출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게 미국에서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한국의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던 거죠. 아무튼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지만 다른 나라, 베트남이나 한국, 타이완 등은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올해 4월과 5월 2달에만 약 1,000억 달러가 감소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계속 수축되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유탄의 가장 큰 피해는 한국 경제입니다. 이미 여러분 제 방송을 듣고 그다음에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문 기사를 보셨으면 이건 뭐 상식과 같은 얘기죠. 이게 보면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이 중국에 무역 흑자를 내는 게 720억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20억 달러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 Machine and Electronics, 즉 부품이죠. 내수 관련 수출이 아니라 중국에 중간재 수출이 많고 그 중간재는 결국 조립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최근 미국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하웨이나 슈퍼 컴퓨팅 업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이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 품목 자체가 워낙 관련성이 높죠. 그럼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한국 경제가 입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과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을 얼마나 늘었는지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위에 초록색이죠. 연두색 같은 것이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이고요. 파란색 밑에 부분이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입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1년 대비 약 200억 달러가 줄었고 미국이 늘긴 했지만 중국을 통해서 수출한 금액의 줄어든 금액보다 너무나 작은 금액인 거죠. 미국에 수출한 금액 자체가. 이러기 때문에 최근 한국 경제가 뭐 1분기 2018년 4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최근에 6월 달에도 수출 감소가 상당히 높은 것도 결국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회담이 실패한다면 한국과 중국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미국 경제에도 한국이나 중국이 입는 피해만큼 그 수준의 강도는 다를지 몰라도 미국 경제에도 대형 악재일 수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피해를 입힐지 보니까요.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글로벌 임팩트 오브 트럼프's 트레이드 워, 그러니까 글로벌 무역,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키는 글로벌 무역 전쟁에 의해서 이게 얼마나 미국의 GD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블룸버그가 조사했는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GDP가 상당 부분, 물론 1%밖에 되지 않지만 상당 부분 마이너스,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점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빨간색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에 의해서 시간이 뒤로 갈수록 금액이 GDP 대비 마이너스 최대 0.8%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밑에 노란색은 미국과 멕시코 분쟁, 이건 해결됐죠.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은 만약에
이 관세 분쟁, 중국과 미국의 관세 분쟁이 계속 악화돼서 주가가 10% 정도 떨어질 경우에 미국의 GDP가 저렇게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블룸버그조차도 최근에 이런 기사를 조금씩 더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MF에서도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만약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두 분이 정상회담에 파토를 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나머지 3,200억 달러 규모의 또 25%를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 그 다음에 미국, 중국의 이 GDP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나는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맨 왼쪽 월드죠. 전 세계적으로는 1년 이내에는 거의 마이너스 정도가 적지만 좀 장기적 1년 이상의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입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차이나와 USA 보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차이나가 1% 이상의 피해를 보지만 1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규모는 미국이나 중국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장기적 피해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결렬돼서 좋아 2판 4판이야 3,250억 달러에다 다시도 부과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되면 1년 이상의 장기적 피해는 미국과 중국 큰 차이 없을 수 있다. 즉 그 얘기는 뭡니까? 미국에도 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문제라는 게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점. 갑자기 왜 누가 문제를 삼느냐? 어제자 UBS 글로벌 유명한 증권사죠. 스위스에 있는 본사를 둔 UBS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미중 협상이 실패가 된다면 The Globe 전 세계 경제가 headed for recession 즉 경기 침체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리포트를 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블룸버그에서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차이나 테러 즉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나에 대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림으로써 피해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회담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담이 성공할 거란 기대감으로 오른 만큼 최소한 만약에 실패 가능성이 높고 더 장기화되겠다 그러면 지난 5월 달이나 작년 10월 달처럼 최소 10% 아니면 20% 가까이도 증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기사들, 문제를 삼는 기사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 그렇다면 오늘이 방송을 찍고 있는 날이 26일입니다. 26일, 뒤에 28일과 29일에 일본에서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패한다면, 작년 겨울에, 그 다음에 올해 5월 초 화웨이를 미국이 압박했을 때처럼 중기적으로 증시 폭락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증시 폭락이 오면 미국의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걱정해야 되고 그 점을 대비해야 된다는 점, 그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승미수 방송은 항상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진 않죠. 되도록이면 약간 떨어진 3자적인 객관적인 위치에서 투자자 관점을 계속 뭐라고 하죠? 유지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목요일 방송 나간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미국과 중국의 증시가 아니죠.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우려감으로 기대감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